안녕하십니까, 문틀남TV입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4월 재보선은 정치적으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서울, 부산 두 곳에서 모두 패배할 경우 문재인의 국정 장악력은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이고, 반면 야권이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패배한다면 야권의 차기 대권 탈환 전망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에선 모든 여론기관 조사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서울 선거에선 엎치락 뒤치락하는 혼란스러운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재보궐선거전의 경우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5% 선을 기준으로 여야 승패가 갈렸습니다. 2000년 이후 실시된 6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5%보다 높았던 2번은 여당이 이겼고, 그렇지 않았던 4번은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면서 여당이 패배했습니다. 최근까지의 문재인 국정 지지도 상황만을 놓고 보면 두 달도 남지 않은 서울 지역 재보선은 현 시점에선 일단 야권에 유리한 구도라 볼 수 있습니다. 관건은 야권 단일화입니다. 그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간조선이 지난달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울 유권자가 스스로 평가한 정치 성향은 보수층이 25.8%, 진보층 27.6%로 비슷했고, 중도층이 39.4%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서울 유권자 중에서 문재인에 대한 부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중도층에서 문재인에 대한 부정평가가 53.3%로 긍정평가 41.0%보다 높은 것에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중도층이 3자 구도로 선거전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후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표가 분산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후보 간 가상 3자 대결에서 반문재인 성향 유권자는 안철수와 국민의힘 후보에게 지지가 반반가량으로 갈리고, 반면 친문재인 성향 지지자들은 74%가량이 박영선에게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3자 구도가 펼쳐질 경우 보수층과 중도층은 흩어지는 반면 여권 지지층은 박영선에게로 표가 결집하면서 승부가 여당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3자 대결을 펼쳐도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다고 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예상은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것이고 비과학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김 위원장이 12일 채널A와 신년 인터뷰에서 최근 상황은 단일화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야권 단일화는 숙명적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은 야권으로선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주간 조선 조사에서 여야 1대1 맞대결 시에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 안 후보가 47.6%, 박영선이 44.0%를 기록해 오차 범위 내에서 안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발표된 SBS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현 시점에서의 조사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얼마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권 단일화가 서울시장 선거 전에 승부를 가를 열쇠란 점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됐지만 여야의 고정 지지층의 비율이 비슷한 상황이고, 즉 유권자 지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중도층을 누가 더 끌어오느냐에서 선거의 승패가 달려있는데, 이 중도층이 여론조사 상으로 반문재인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3자 구도가 될 경우 이들의 표가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나 여권 승리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중도층도 야권 단일화에 대한 찬성이 64.1%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야권이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실망한 중도층이 선거에 불참하거나 아예 여권 쪽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마저 있어 야권으로선 자칫 다 차려진 밥상을
걷어차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와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 동향입니다. 앞서도 언급됐지만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가 45%를 넘게 되면 무응답자 10%가량을 고려하면 국정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의 지지도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을 오르내리는 등 약간의 반등 기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추미애 갈등 국면이 상당 부분 사라지고 정부가 연일 재난지원금을 또 풀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 등이 중도층과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월 총선 때 갤럽 조사에서 연초에 41%였던 문재인의 지지율이 재난지원금과 이른바 K방역 홍보 효과 등으로 총선 직전에 57%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약 4개월 만에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가 약 16%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그 핵심 원인은 코로나와 재난지원금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지난해와 크게 다릅니다. 문재인이 이미 임기 말에 접어든 상태고 코로나 홍보 약발도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늑장 확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컸고 그나마 정부가 뒤늦게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는 백신의 실제 국내 접종 시기나 확보량 그리고 효능 등 관련해 갈수록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의 지지도 추락의 최대 원인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난 총선 직전 때처럼 문재인의 지지도가 반짝 상승하는 상황이 나타나긴 어렵습니다. 선거 앞두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또다시 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이미 한번 써먹은 카드이기 때문에 처음 시행될 때처럼 여권의 정치적 효과가 클지 의문입니다. 정권에 크게 실망한 국민들이 지원금은 받고 표는 정권 심판 쪽에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 두 곳 선거에서 모두 패배할 경우 대선이 1년도 채 안 남은 전국엔 정권 심판론이 급부상할 것이고 문재인은 진영의 내부 이탈이 가시화되면서 급속도로 레임덕에 빠져들어갈 것이 전망됩니다. 야권으로선 1년도 안 남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정치 환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전의 야권 승리는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또 국가 정상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필요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윤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